안녕하십니까. 현대서포럼 대표 이선계입니다. 오늘은 산마치리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팽독효는 릿제 장군이 곧 반격할 것으로 판단, 국군 3군단을 격파하고 미 10군단을 섬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공군 13병단 40군을 양덕원에, 19병단 40군을 홍천에, 13병단 39군을 지평리를, 38군은 서부전선의 미 1군단을, 동부전선의 인민군 4군단이 공격하여 2월 공세로 미군의 반격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릿제 장군은 반격하고 싶었으나 중공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미 10군단에 소속된 국군 8사단으로 하여금 미끼 노릇을 하게 하여 중공군의 작전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국군 8사단 최영희 준장은 미군으로부터 처음으로 전차 1개소대, 그러니까 4대를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북진하다가 덕천에서 6사단, 7사단, 8사단이 전차가 없어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미군이 청천강에서 철수한 것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군도 이렇게 전차를 취하지 안 되겠구나. 이때서 이제 전차를 준 거예요. 그것도 1개 사단에 10대씩 주는 것이 아니라 1개 소대 4대를 이제 지원해 준 거죠. 그것도 지금 이제 중공군이 딱 숨어서 안 보이니까 중공군이 어디가 숨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국군 8사단을 최전방으로 보내면은 그걸 이제 덥적 물게 되면은 움직이면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때서 전차 4대를 지원해 줬어요. 참, 그러니까 초전에 지뢰를 주고 북진할 때 전차를 주고 북진했으면 벌써 통일했죠. 소 잃고 오양간 고치듯이 다 지금 난리 난 다음에 이제 전체 4대를, 그것도 10대 대한 거 4대를 받으시 줬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이걸 보면은요, 참 우리가 점심을 굶고 이렇게 국방 은금을 모아서 이렇게 자주 국방을 해야지. 참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2021년 국가 예산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은 200조요. 근데 국방 예산은 50조.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은 150조, 국방 예산은 80조는 그래도 해야 뭔 일을 하지요. 이거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4대를 제공받아 50포병대와 박격포 42인치 6문, 81mm 32문, 60mm 82문, 3.5인치 로켓포, 6.25 초전에는 없어서 참 전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지금 3.5인치 로켓포를 165문을 줬어요. 초전에 미군이 철수면서 로켓포를 주고 갔으면은 그렇게까지 초전에 인민군한테 박살나지 않을 건데 한 문도 주지 않고 가가지고 그 어려움 당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거 국군도 현대무기로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로켓포를 165문을 준 거예요. 2.36 이렇게 바주카포 34문, 57mm 대전제포죠 9문, 무반등 총 27문 등 막강한 화력과 11,300명의 장병들을 취하여 횡성에서 홍천강에 반격을 했어요. 중공군 40군과 66군, 인민군 7사단과 12사단 전사 96,000명이 국군 8사단과 미 2사단 23년대를 그냥 포위해서 작살을 내려고 지금 쫙 산속에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국군 최영희 사단장은 1개 연대를 예비대로 하고 2개 연대로 좌우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미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에게 작전 설명을 했어요. 알몬드 소장은 최영희 사단장의 작전 계획은 안 된다고 하며 알몬드 소장이 세우던 작전 계획서를 내놓으면서 미 국군 8년대 공격 위치까지 세밀히 선정해 줬습니다. 알몬드 소장이 준 작전 계획서를 살펴본 최 사단장은 이 작전은 잘못하면 전멸입니다 하고 다시 건하였으나 알몬드 소장은 안 돼요 하고 이 작전대로 실사하십시오 하여 어쩔 수 없이 수모를 참고 알몬드 소장이 준 작전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51년 2월 7일날 국군 8사단 16년대는 횡성에서 홍천로를 진격 중 신촌에서 도착하여 이렇게 태봉산에 숨어있던 인민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고전하였습니다. 이때 국군 8사단 10년대가 증원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국군 8사단 21년대는 신촌 우측에 독재봉을 중심해서 차례로 점령하고 980m 오음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인민군은 산마칠이 고개를 국군에게 빼앗기면 홍천이 점령되어 바로 춘천이 위협받게 되므로 인민군 7사단도 사력을 다해 산마칠이 고개를 지키고 있어서 인민군과 국군은 이곳에서 일진일퇴 공반전을 혈투를 벌였죠. 2월 8일 날 8사단 최영희 준장은 21년도를 하여금 오음산과 대산마치리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해발 500m가 넘는 꼬불꼬불한 산마치리 고개 양쪽의 고지에서 인민군이 쉴 새 없이 박격포 공격을 하여 산마치리 고개를 도저히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민군 수색을 끊는 국군 10년대는 21년도와 같이 산마치리 고개를 넘기 위하여 도로 양쪽의 고지를 하나하나 격전 끝에 점령해 나갔습니다. 인민군 수색을 끝낸 국군 10년대는 21년과 같이 산마치리 고개를 넘기 위하여 도로 양쪽을 고지 하나하나를 격전 끝에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측인 국군 3군단과 5사단이 따라오지를 못하여 전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8사단이 너무 앞서가게 되어 잘못하면 뒤에서 딱 치면은 그냥 포로가 되버리죠. 위협이 많으나 알몬드 소장은 계속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사단은 앞서가고 양쪽 5사단과 3사단이 같이 병영해서 따라와야 되는데 뒤처져 있어요. 그럼 8사단 뒤로 딱 치버리면은 포위가 되죠. 그래서 최영희 사단장 알몬드 소장한테 이거 우리 너무 앞서 나가니까 양쪽 3사단 5사단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앞으로 가라고 막 명령 내린 거예요. 2월 10일 국군 최영희 8사단장은 사단 포병대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고 미 항공기 지원을 요청하여 고지마다 폭격하라고 보병이 돌격을 하였으나 인민군의 방어 진전은 끄떡 하지 않았습니다. 2월 12일 중공군 66군 196사단, 197사단, 198사단, 3개사단은 새벽 2시 산마치리 고개에서 진격 중인 국군 21년의 모든 박격포를 동원하여 공격하고 국군 중공군 3만 명이 능선과 계곡을 따라 수류탄을 들고 벌떼같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국군 21년을 포위하여 곧 국군과 중공군은 언교부터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군 21년 대장 하갑천 대령은 전차를 앞세워 포위망을 뚫으려고 필사적이었으나 중공군이 도로를 폭파하고 국군 퇴로마저 차단하여 결국 아침 5시 각 부대는 모든 장비를 파괴하고 횡성으로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국군 8사단 10년대도 중공군 3만 명의 벌떼 같은 공격을 받고 전일 직전에 10년대장 권태순 대령은 부대별로 횡성으로 탈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포로가 되어 구차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비참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10년대 1대 대장 박지옥 중령, 그러니까 5.16 때 좀 이름을 낸 사람이죠. 박지옥 중령은 죽자 살자 도망쳐 일주일을 산에서 헤매다가 국군 6사단 장병들에 의해 겨우 구출됐습니다. 국군 8사단 16년도는 시안에서 중공군 40군 118사단, 119사단, 120사단의 3개사단 3만 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6년대 장병들은 수류탄을 들고 달려드는 중공군과 밤새도록 싸웠으나 말을 세워보니 온통 시체뿐이었습니다. 이재일 16년 대장은 결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3일 동안 산에서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2월 13일 오후 4시 중공군은 횡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국군 8사단 패장병들은 원주, 문막, 제천으로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산마치리 전투에서 국군 8사단은 장교이 323명, 장병 7,142명이 전사 및 실종 등은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후방에서 재편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신문에 날까 봐서 극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산마치리에서는 지금은 발굴해 보니까 별로 시체가 없었는데
참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농사 짓고 밭 일하는데도 시체가 나왔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군 8사단의 패전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철저히 은폐하였고 8사단 부사단장 윤충군 대령, 참모장 이익원 중령, 하갑청 이재일 연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되어 버렸습니다. 신성무 국방장관과 김백일 분단장은 8사단 패전에 대해 최영희 사단장을 문체가 있으나 알몬드 10군단장은 8사단의 용전분투로 유엔군 작전을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완수하였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최영희 8사단장에게 미은성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떨떨하죠. 국군은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고 미군은 칭찬해서 상을 주고 그랬어요. 니체 장군은 중공군 19병단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에 참전하였다는 첩보를 접수했으나 중공군이 잠적하여 어디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반격하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군 8사단을 하여금 중공군과 인민군을 공격하여 하게 하여 중공군 19병단과 중공군 전체 움직임과 작전을 파악하여 반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팽독해는 못했던 게 질타를 당하였고 리찌에는 이제 중공군 작전이 뭐구나 그걸 알아서 중공군의 약점을 알아서 이제 반격하면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8사단에 7,000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결국 리찌로 하여금 반격할 수 있는 작전을 세우는데 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